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딸을 잃은 아버지가 십수년간 매일 블로그를 통해 범인을 찾아달라고 호소해 여러 차례 미디어에 소개된 사건. 가족들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사건 발생 14년 만에 극적으로 범인이 검거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된 하츠카이치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9월 30일 67세 남성 기타구치 다다시는 블로그 폐쇄 소식을 전하며 평소 자주 찾아가던 경찰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타구치 씨는 21년 전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당시 17세였던 딸을 잃은 아버지인데요. 범인 검거에 실패하며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자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제보를 요청했고, 장기 미제로 전환된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건을 추적하며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노력은 2018년 4월 13일 사건 발생 14년 만에 극적으로 범인이 체포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련 소식과 범인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알렸고, 재판이 종료된 뒤에는 딸을 향한 그리움과 일상의 이야기를 전하며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는 플랫폼이 폐쇄됨에 따라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죠. 기타구치 씨는 다른 플랫폼에서 활동을 이어갈까도 고민해 보았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시물을 통해 진심이 담긴 당부를 전했는데요. 여러분 부디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세요. 괴롭고 비참한 일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서 즐거운 인생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구치 씨의 당부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에겐 그저 살아있는 모두를 향한 조언으로 여겨졌지만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21년 전 사망한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사건은 21년 전 2004년 10월 5일 오후 3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히로시마현 하츠가이치시 지역의 한 가정집 별채에 강도가 침입했죠. 별채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17세의 여학생 키타쿠치 사토미가 잠들어 있었는데요. 사토미는 시험 기간이라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집에 돌아왔고, 할머니에게 4시에 깨워달라고 부탁한 후 본체와 분리된 별채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강도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곧바로 별채를 향했고, 침대 위에 이어폰을 낀 상태로 잠들어 있던 사토미를 덮쳤죠. 깜짝 놀란 사토미가 거세게 반항하자 강도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사토미는 몸싸움 끝에 간신히 침대에서 뛰쳐나왔고 살려달라고 외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죠. 강도는 그런 사토미를 붙잡아 가지고 있던 흉기로 목과 등을 10차례나 찔렀습니다. 비명을 듣고 본체에 있던 당시 72세의 할머니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여동생이 달려왔을 때 사토미는 별채 현관 앞 계단 입구 부근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흉기를 든 강도가 서 있었죠. 할머니는 여동생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친 후 사토미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강도는 그런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등과 복부를 약 10차례 찌른 뒤 즉시 도주했죠. 여동생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약 30m 떨어진 인근 원예점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 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의식을 잃은 사토미와 할머니는 위급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할머니는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으나 사토미는 과다출혈로 결국 숨지고 말았죠. 히로시마현 경찰 수사 1과는 수사 본부를 설치하고 도주한 범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왔고 피해자를 1층 현관까지 쫓아가 공격했죠. 그리고 10차례나 찔러 과잉 살상한 것으로 보아 강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사토미의 집이 도로와 가까워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 후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계획된 범행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토미와 접점이 있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토미는 평소 집, 학교, 학원만 오가는 생활 반경이 무척 좁은 학생이었죠. 학교 안팎에서 주목할 만한 갈등이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원한 관계도 없고 주목받는 타입도 아닌 조용히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다는 말이죠.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개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코스케 군과 나오 군 두 개의 이름이 나왔는데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름에 군이라는 경칭이 붙어있어 비슷한 또래의 남성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코스케 군과 나오 군이 누구인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댈 수 있는 단서는 강도와 직접 마주친 할머니와 여동생의 증언뿐이었죠. 20살 정도 되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키는
165cm 정도이고 근육질 체격이었어요. 스포츠 머리에 눈매가 아주 매섭고 뺨에는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하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범인이 금방 잡힐 거라 생각했죠. 범인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2명이나 있었고 피해자의 손톱 밑에 남아있던 범인의 DNA도 확보했으며 현장 곳곳에는 범인의 지문과 운동화 족저까지 뚜렷하게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 피해자의 집 인근 도로에 못 보던 차량이 서 있었는데 이때 본 운전자의 인상이 몽타주 속 남성과 비슷해 보였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목격 증언과 물적 증거 그리고 추가 제보까지 이어지면서 범인 검거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추가적인 목격 증언이나 수사의 방향을 바꿀 만한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리만치 수사는 딱 이 지점에서 진전 없이 표류했죠. 결국 사건은 오랜 시간 미제로 남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기타구치 씨는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에게 범인 검거를 위한 전단지를 직접 나눠주며 사건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죠. 무엇이든 좋으니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할 게 없더라도 딸아이의 사건을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버리는 만큼 남겨진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뒤인 2005년 기타구치 씨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사건을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 개인 블로그를 만들고 사건의 경과와 수사 상황 그리고 딸을 잃은 뒤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죠. 신규 게시글 표시가 사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글을 올렸습니다. 2년 뒤인 2007년 2월 28일에는 사토미의 대학 등록금으로 내려고 모아두었던 300만 엔을 현상금으로 내걸고 본격적으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살인 등 강력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중심이 돼 결성한 일본의 민간 피해자 유가족 단체 일명 소라노카이에 가입해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과 연대하며 미제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범인 검거를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기타구치 씨가 이렇게나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던 이유는 이전에 비슷한 사건들을 살펴보니 결국 해결된 게 없었기 때문이 가장 컸습니다. 직접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사건 해결이 힘들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딸을 잃은 아버지가 범인을 잡기 위해 삶을 바치며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슴 아픈 사정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역 내에서 피해자인 사토미 양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착한 여학생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죽을 만한 짓을 했을 것이라는 서사를 만들어냈죠. 죽은 여고생이 휴대전화에서 나온 코스케군과 나오군 두 명의 또래 남자애들과 양다리를 걸치다가 들통이 나서 둘 중 하나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사람들은 끝내 정체를 밝히지 못한 코스케군과 나오군까지 등장시켜서 한편의 치정극을 만들어냈습니다. 2015년 6월 12일 방송된 후지 테레비의 미제 사건 분석 프로그램 최강 FBI 조사관이 도전한다 일본 미해결 사건 파일에서 전직 FBI 조사관이 피해자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분석해 범인은 피해자와 동년배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뒤 삼각관계설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까지 했습니다. 코스케군과 나오군은 실존하는 사람인지조차 확인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아버지의 가슴은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 딸에게 씌워진 오명을 씻어주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았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블로그에 새 글을 올리고 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나눠준 전단지가 쌓여 산을 잃었을 때쯤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집니다. 2018년 4월 13일 오전 6시 24분 하츠카이치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인 35세의 남성 카시마 마나부가 긴급 체포됐죠. 카시마는 우베 시내에 있는 토목 건축회사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회사원으로 4월 초순에 동료와 언쟁을 벌이던 중 엉덩이를 걷어차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시마 마나부의 DNA가 14년 전 미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현장에서 확보한 후 쭉 보관 중이던 지문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강력한 물증을 내미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고 카시마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범행 일체를 자백했죠. 2004년 당시 저는 21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출근을 못했는데 이대로 회사에 가면 욕을 먹을 거라는 생각에 기숙사를 나와 미니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듯 도쿄 방향으로 향했죠. 히로시마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고 마음이 동해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찔러버리고 말았어요. 순순히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간 카시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부모님조차 이상 징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죠.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각이나 결근도 한번 하지 않고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아갔고요. 회사 사장은 카시마의 근무 태도를 높이 평가해 인근 현장의 감독 역할까지 맡겼는데요. 그렇게 완전 범죄가 된 줄 알았으나 회사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죠. 체포 직후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카시마의 얼굴을 본 피해자의 여동생은 카시마가 14년 전 언니를 해치고 할머니를 공격한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섭게 찢어진 눈매가 예전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언니에게 원한을 가진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것이다. 언니와 동갑 또는 동년배일 것이다. 한 건 이상의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다 등등 경찰의 주장은 모두 틀렸다. 범인은 길에서 처음 마주친 낯선 인물이었고 체포 직전까지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회사원이었다. 경찰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누굴 쫓고 있었던 걸까? 2020년 3월 3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 카시마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카시마는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긴 시간 죄책감을 안고 살았는데 체포되고 나니 차라리 마음이 놓인다고 답했죠. 하지만 검찰은 카시마가 장기간 범행을 숨긴 채 생활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수의지가 전혀 없었고 재범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카시마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죠. 당연하게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3월 18일 카시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4월 2일 무기징역 판결이 최종 확정됐죠. 재판이 모두 끝난 뒤 기타쿠치 씨는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4월 2일자로 긴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침내 오명을 벗었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해당할 만한 나쁜 짓을 했을 것이라고 믿으며 딸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빼앗긴 무고하고 다정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기타구치 씨는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듯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도 약 8년간 피해자인 딸과 범인 카시마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블로그에 게시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사라지고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지자 2025년 9월 30일 블로그를 폐쇄한다는 글을 마지막으로 긴 기록의 끝을 맺었죠. 21년에 걸친 아버지의 싸움 끝에 범인은 검거됐지만 결코 해피엔딩이라 부를 수 없는 하츠가이치 요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